앞서 오늘의 세부 주제로 삼았던 것들을 하나씩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 4개를 말씀드렸는데 2개씩 짝이 지어져 가지고서 2가지 말씀드리는 그런 꼴이 되더라고요.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세인 이유는 무엇일까?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더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11월 수익률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는 삼성전자가 17%, 하이닉스가 23% 올랐더라고요, 오늘까지. 코스피가 12% 올랐으니까 그보다 훨씬 더 오른 상황이죠. 근데 그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이 더 약해요. 그렇다는 말은 반도체가 너무 세고 코스피는 그보단 좀 덜한데 세고 코스닥은 상당히 약하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예, 최성욱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어, 네, 이런 이제 상황,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좀 차별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일단 차별화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좀 주식에 좀 저도 이제 차트에 대해 가지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요거는 약간 번외인데, 이게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투자 격언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역사적 신고가를 쓰고서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역사적 신고가를 내는 종목이 이렇게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거래를 동반을 하면 이거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매수해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전형적인 모습이 전자가 나타났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충격적이셨을 거예요. 이틀 연속으로 삼성전자 같이 무거운 주식이 4%, 5%씩 움직인다는 게. 네. 근데 어쨌든 굉장히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는 거,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도 보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 구간 동안에 굉장히 박스에 있었잖아요. 근데 요 숫자를 한번 벗겨내고서 신고가를 가게 되면 그 뒤에 랠리는 사실은 조금 무서울 정도로도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보시면은 거래를 동반하면서 신고가를 내게 되면 신고가라는 거는 그런 의미거든요. 뭐냐 하면은 아무도 손해보지 않았다. 이 주식을 사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 팔고 싶어 하지 않는다.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물론 이것도 절대적이진 않아요. 차트가 항상 그렇잖아요. 페이크가 있는데 이때 보시면은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갔었죠. 이게 2020년 초거든요. 올 초. 잠시만요. 소리가 작게 들리시나요? 네, 지금 음량을 높였는데 어떠신가요? 네. 그러면은 지금 요 상태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20년 초반에 보시면은 이때 그 신고가를 가게 됩니다. 신고가를 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한번 달려보자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달려보자라고 해야 되는데 이때는 큰 변수가 생겼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집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사실 올 초에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예상 못하고 큰 손해를 입었느냐. 많은 기관 투자자들도 라고 하며 이게 완벽하게 백스텝에 걸린 거거든요. 누가 봐도 이때에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한번 열어보나? 라는 기대들이 차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예상 못했던 그 처음엔 좀 얕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좀 아픔을 겪었는데 어쨌든 차트로는 그런 모습이다. 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 다시 첫 번째 제가 보여드렸던 요 수익률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지역별로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은 그냥 그렇고 한국이 오늘까지로 하면 괜찮은 상황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일본이 지금
그 버블 이후로 역사적 신고가 지금 가고 있다는 뉴스들 보셨을 거예요. 일본이 상황 괜찮거든요. 그리고 유럽이 반등을 세게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은행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조금 반대로 중국이 힘을 생각보다 못 쓰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런 것들이 왜 발생을 하느냐라고 하면은요. 이게 로테이션하고 관련이 있는데 경기 민감주의 비중입니다. 그러니까는 앞서 이제 S&P 산업분류 11개 업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민감주들이 있을 거고 방어주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저는 원래 IT는 하나의 섹터로 존재를 하는데 그거를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로 지금 나누어 가지고서요. 소프트웨어는 방어에 넣고 하드웨어는 민감에 넣었다. 요게 차이인데 요렇게 해가지고 보시면은 이게 이제 지난달 말 기준인데요. S&P 500의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의 비중이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40% 후반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마존이나 뭐 그런 기업들의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기 민감주, 어떻게 보면 전통 산업들인데 이게 비중이 좀 낮습니다. 유럽은 미국하고 확연히 대비가 좀 되시죠. 거의 한 10% 가까이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진국에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미국보다 유럽을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로테이션이 진짜라면 한국이 최고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방송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한국만큼 세계 증시에서요. 경기 민감주 비중이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갑자기 왜 며칠 사이에 한국이 세지? 그거는 지금의 증시 로테이션이 진짜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가격 변동이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한국은 왜 이렇게 높으냐라고 하면은 우리는 수출 중심이잖아요. 근데 그 수출이 원부 자재가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수입해서는 중간에서 가공을 해가지고서 또 수출해서 먹고 산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증시 전체에서 무려 70%가 경기 민감주가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물론 여기에 크게 들어오는 것은 어떤 분들은 IT 하드웨어 이거 반도체잖아요. 반도체가 무슨 경기 민감주 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뭐 전통적인 시각에서 보신다면은 뭐 석유나 정유나 화학이나 철강이나 건설이나 뭐 아니면은 조선이나 이런 것만 경기 민감이라 하시겠지만 사실 2010년대 들어와서는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요. 아니면은 핸드폰 신제품 나오는 사이클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서 반도체라는 것이 들어가는 곳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현대 산업의 쌀알 같은 존재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예전에는 하이테크였는데 이제는 일종의 민감주로 그러니까는 전통적인 걸로 내려와 버린 거죠. 굉장히 사이클을 많이 타는. 그래서 이게 포함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는 70%이다. 일본이 이런 비중이 아니었어요. 제가 한 4, 5년 전에만 봤을 때도 이러지가 않았는데 일본이 그 아베노믹스를 겪으면서 수출 쪽이 더 나아지면서 중간재 쪽의 비중이 더 커졌더라고요, 증시에서.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래서 일본 증시가 지금 좀 세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일본도 경기 민감주의 비중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다음으로요. 그 다음에는 홍콩인데요. 홍콩도 50% 후반이니까 높구나라 생각이 드시는데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홍콩 금융의 비중이 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10%가 안 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홍콩은 금융주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퓨어한 경기 민감이라기보다는 정말로 그냥 금리에 배팅하는 시장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이 아까 전에 퍼포먼스가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 굉장히 의외인데 왜 그러냐면 사실 저희가 지금도 생각하시면 중국이란 나라는 시클리컬, 막 철강, 화학 이런 거 빵빵 만들어낸 나라로 생각이 드실 텐데 너무 많이 변했더라고요, 여기도. 사실 이제 임의 소비재의 비중이 높아요. 중국에서 1등은 임의 소비재입니다. 글로벌에서 이런 나라는 중국밖에 없는데요. 임의 소비재가 높아요. 그런 경기 민감이네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제가 수정을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알리바바, 메이투안, 그다음 JD.com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중국에서는 임의 소비재에다 분류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이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중국에서. 근데 이런 기업들이 다 제외를 하고서 수정을 해서 보시면은 중국에서 경기 민감주의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이제 미국보다도 더 낮은, 미국보다도 더 플랫폼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좀 답이 나오실 것 같아요. 앞서 왜 우리나라 반도체가 굉장히 강세냐? 반도체는 경기 민감주에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 특히나 한국 시장은 굉장히 경기 민감주의 비중이 높은데 지금 나타나는 증시 로테이션은 민감주한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주식들이 최근에 갑자기 좀 각광을 받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질문이었죠. 왜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약하냐? 그것도 여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경기 민감주의 비중이 20% 중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코스닥을 보시면은 사실 코스닥에서 뭐 우리나라 그 거래소에서 하는 그 산업 분류나 이런 거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분류에서는 IT로 되어 있는 기업이 알고 보면 바이오 하고 있고, 뭐 거기에서 소비자 하는 기업이 알고 보면 바이오 하고 있고, 이런 데가 너무 많거든요. 오, 배지호님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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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보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코스닥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수정을 해서 보면 사실상 헬스케어의 비중이 50% 이상입니다, 지금. 그럼 나머지 50% 중에서 약 25에서 30%는 IT고요. 그 나머지 20 정도가 남잖아요. 그 중에서 대부분은 CJ ENM이나 홈쇼핑이나 게임주들 같은 일종의 좀 뭐 어떻게 보면 신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에서는 사실상 경기 민감주가 매우 적습니다. 이게 홈쇼핑하고 다 넣어서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래도 실제로 또 한번 보시면은 또 느낌이 다르시니까 세부 종목별로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이게 코스닥 시가총액 순인데 위에서부터 이름을 한번 쭉 보십시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젠, HLB, 알테오젠, 셀트리온 제약. 그냥 거의 제약 바이오가 대부분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정말로 한 절반 정도가 우리나라 진짜 코스닥이 아니라 이거는 바이오 ETF구나. 그런 느낌 드실 거예요. 와, 이창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 민감주가 달려나가려고 하는 시장 상황에서는 코스닥이 코스피를 이기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